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실래요? 예, 시원스러움님, 도시나무꾼님. 들리시나요? 아, 예. 아, 궁산노족범님도. 궁산노족범님은 오늘 처음 보는 아이디고, 그죠? 도시나무꾼과 시원스러움님은 몇 번 뵌 적이 있고, 그죠? 예.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하고 빨리 쉬자고. 여러분들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그죠? 저도 오늘 같은 날은 맨날 제가 저희 방송 나와서 오늘은 여태까지 한 끼도 못 먹은 날,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나오면 우리 그 여기 관리팀 여직원분이 이쁜 여직원분이 이렇게 맛있는 거 하나 줘요. 그럼 제가 커피하고 그걸로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껏 딱 먹은 거라고는 이 커피하고 맛밤이죠. 그러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런데도 방송 별로 안 들으시잖아. 그죠?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복귀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지난주 큰 이야기를 하면 선거가 주식시장을 결정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틀리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골드만삭스가 6,000포인트, 5,200포인트인데 아까 말을 잘못했네. 6,000포인트 낙관론. 그죠? 그리고 증권사들이 너나 없이 뭐 3,100포인트가 어떻고 뭐 3,000포인트가 어떻고 이거 올리는 거 보니까 뭡니까? 시장이 다소 과열권에 들어오는구나. 이게 지난주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흐름 부분들 때문에 뭐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 부분이 놓여져 있다. 그죠? 근데 그걸 이야기한 거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걸 또 이야기할 건 없고, 아까 이야기한 거에 제가 아까 왜 주식하고도 관련 없는 이야기를 올렸냐면, 뭐예, 이건 아니잖아. 그죠? 지금 안보 위험도 쌓이고 있는데, 좀 대학생들, 그죠? 예비군 훈련 갔다고 그거 지금은 그런가 봐요. 저 때는 예비군 훈련 가고 이러면 다 그거였는데 결석 처리 안 했는데 그죠? 이거 이러면 누가 군대 갈 만나나 그죠? 그렇잖아도 뭐 가산점도 다 폐지하고 뭐 이래서 그거 안 돼. 이건 딸을 갖고 계신 분도 이러면 안 되는 이런 거에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음.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고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응? 생크림 교환이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별로 그런 거 없으세요? 하기야 뭐 요새는 뭐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니까. 네, 대부분은 예전엔 다 인정받았죠. 자, 아까 이야기한 건, 이제 주시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이런 경제 지표 이야기하고, 뭐, 어떻고, 뭐 하면, 어, 재미없어 하셔. 그죠? 이제 그 얘기는 끝. 예비군 얘기는 끝.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지표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수출 그 실적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좋게 나오는 게 좋은 건데 사실 PC 물가도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제가 작년부터 매번 이야기하는 거 박희신님은 아실 거예요. 그죠? 코로나 이전에 저금리로는 절대 못 간다. 응? 중금리, 중물가 시대다.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그 부대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죠? 미국 시장에 제로금리로 가는 그런 흐름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튼 이게 예상치 PC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지만 6개월 연율 환산 수치로 보게 되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죠? 지금 그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여러 가지 지표들 보게 되면 끈적끈적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가 하락 속도가 더뎌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유가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아니, 크지 않다는 게 아니라 횟수가 올해 3번일 거냐, 2번일 거냐의 부분은 세 번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는 보험성, 경기 후퇴를 해서 확인하고 금리 인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죠? 트럼프하고 파월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6월부터 한 2번, 3번 이렇게 이 보험성 인하를 할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어요. 그러려면 유가가 이 90불을 넘어서는 일은 없어야죠. 그죠? 유가가 90불을 넘어서는 흐름,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확정을 제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여나, 그죠?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거, 아까 제가 그냥 제목만 이야기하고 넘어갔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는데, 이란이 맞대응하고, 그러면서 치고받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유가가 퍽 올라가겠죠? 그죠? 단숨에 90불 넘어가지. 치고받고 하는 흐름으로 가면. 응? 지금도 5개월 만에 최고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겠습니까? 응? 금리 인하도 요원해지게 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위험자산 주식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그죠? 그러면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함부로 주식을 할 때 저거 어떤 주식을 사면 목표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표가는 별들에게 물어봐.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응? 추세가 살아있고 추세가 가는 동안에 나름의 확률 흐름을 가지고 예측 이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하는 거지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딱 간다. 이건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의 변수 요인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튼 전면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 그죠? 나름대로 미국이 허락해서 폭격을 한 게 아니고 그 네타냐후가 그 좀 약간 좀 똘 아이 같아, 그죠? 그죠? 그렇게 미국이 조금 자제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들이대고 하는 거 보면 곤조 있어. 그죠? 여튼 요게 더 확전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흐름인데 요런 불안까지가 놓여 있으니까 어제 뭡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4.5를 넘어가면 5%대로 가는 국채 10년물 금리면 주시장 본격 조정이에요. 지난주에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작년 7월에서 10월, 1월 이때 14% 코스피, S&P 14% 조정받았다고 5%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국채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지난 10월 달 이 5%대를 향해서 가는 흐름이면 본격 조정인 거지.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대되면 안 되는 거고 전제 조건. 그죠? 확대되면 조정인 거예요. 본격 조정. 시장이 본격 조정으로 가면 안 되잖아.
주식시장이 뭐에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확전 문제가 아닌 상황이라면 지금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정인 거예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연 이틀 그거는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해도 자 그죠? 뭐야 이거? 나스닥이 조정을 보였어. 그죠? S&P 500이나 다우지수 다 조정 보였어 어제. 그죠? 제가 나스닥을 보여드리면서도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추세가 이 추세다. 이렇게 가는 추세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 상단으로 들어가면 비중 조금 줄였다가 지수로 보면 아래로 들어오는 라인은 매수적 라인이다. 지금 딱 여기잖아요. 여기 와서 어제 올라왔잖아요. 그죠? 양봉이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깨지면 그죠? 그때는 조정의 폭이 길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 모습으로만 보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종목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S&P 500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더 욕심을 내는 건 무리다. 그거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을 때 매도를 하는 건 뭡니까? 예측 매도지. 그죠? 여기에서 1차 상승을 이렇게 해줬고 그 1차 상승만큼을 뭐예요? 그 폭만큼 요? 그 라인 부분 여기서 이제 보면 조금 못 오긴 했어도 그죠? 거의 이 폭의 움직임만큼 와 있는 상태라면 요 위에 조금 더 먹으러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표나 움직임이 다 맞진 않아. 왜?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에 확전이 되면 이런 거 상관없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완충돼서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것에 대한 안도 흐름도 전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보지 말고 주시장은 예측도 하면서 그러니까 부담 고려에서는 내가 매수를 고려할 때는 부담 올라가는 양봉 이렇게 두 개 터져서 올라가는데 쫓아가지 말고 그죠? 내려오는 타임 이오른 라인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고 근데 지수하고 또 어려운 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은 또 틀려지잖아. 그래서 주도 섹터를 보는 거예요. 국면마다 주도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국면마다 주도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주도 국면을 보는 거지. 그래서 시장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응? 우리 시장 지수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21일 평선을 깼어요. 그죠? 남들 조금 전에 해외 시장 보면 여기까지 봤더니 그 유튜브 이걸 보니까 여기에 이 글씨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 보여지더라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빼서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은 괜찮은데 녹화 방송 보니까 막 글씨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글이 막 올라와 갖고 안 보이더라고. 음. 자, 우리 시장 지수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11점 PER 12개월 예상 PER 기준 11배 이상, 11.3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지수 단에서의 움직임인데 그 흐름에서 주가가 그 지수 이상에서 일주일 이상 버틴 적이 없을 정도로 밸류 자체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응? 왜 올라왔느냐? 그거 아까 말씀드렸었잖아. 그죠? 저 PBR 관련주들이 한번 쭉 올라왔고, 그죠? 저 PBR 관련주가 어떤 거였어요? 그게 이거였지, 맨 끝에 있었던. 그죠? 이거. 대장들이었잖아, 은행주. 대장. 2월 달에. 2월, 3월 여기에서
이렇게 탁 올라왔잖아. 그죠? 이걸로 보면 그거다. 그거 하지만 종목 그냥 차트를 보는 게 낫죠. 제가 실제로 저 PBR 쪽 매매하면서 제가 이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잖아요. 삼성물산, 지주사 SK 뭐 해서 여기 뭐 이 삼성물산을 2번 매매했는데 요날 17만 1,000원에 다 매도했다. 매도하고 쳐다보지 않아. 여기서 사고 요런 라인에서 사서 여기서 때리고 안 봐. 끝. 왜? 그게 정치적 총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 지주사 삼성물산뿐만이 아니라 삼성물산은 그나마 덜 떨어진 거예요. 여기 라인 부분에서 막아줄 자리나 이렇게 박스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거 깨지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지.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약한 애들은 이미 거기를 다 깨졌어. 그죠? 여기가 지켜져야 될 자리인데 깨졌어. 뭐 저기 그 밑에 애들은 더하고 가장 센 애들 신한지주가 은행주 중에서 가장 센 쪽 라인인데 깨져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돌아서 나갔으면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못 지켰어. 그러면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조금 반등하려고는 하겠지. 현대차 기아 그죠? 난리 부르스 쳤잖아. 그죠? 여기 돌아서 이거 박스 돌아서 박스인데 이거 깨버렸잖아. 제가 이야기했죠. 박스를 깨면 박스만큼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딱딱 맞진 않아. 그래도 모르는 거하고는 아닌 게 난 거지. 그죠? 요 뭐 한 번만 정도 더 떨어지면 리바운딩 들어올 수 있는 위치네. 그죠? 기아. 그죠? 얘는 전멸이죠. 그죠? 여기서 여기서 박스 요거 돌아서 그죠? 요거 돌파해서 올라가니까 요 박스만큼 상승을 했는데 그죠? 지금 여기서 그리는 건 대강 그리는 거예요. 그걸 깨니까 그죠? 요거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정도면 반등하겠네. 그죠? 그런데 모양은 안 좋아졌잖아, 다. 얘도 외국인이 무진장 사다내고 현대차도 무지 사다내. 그러면 그 요인이 뭐냐? 그죠? 밸류 프로그램을 하려면 국가 정책의 정부 드라이브가 진행돼야 되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야당이 200석이니 뭐니 하는 흐름이면 그죠? 뭐 금투세 폐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공매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뭐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밸류 프로그램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 부분에 주식시장 입장에서요. 여기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서 절대 관심 갖지 말아라. 그 흐름을 바뀌는 흐름이거나 하지 않다면 쉽게 모멘텀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현대 기아 뭐 그 외에 뭐 니콜 관련 이야기 지난주에 있고 뭐 이런 악재도 있고 거기에 자동차 판매 그저 감소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지. 저 PBR 이 밸류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고 왜 섹터들이 다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섹터 내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쪽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라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HD현대일렉 여러분들 보세요. 살아있죠? 그죠? 4만 원짜리가 지금 19만 원 왔어. 지금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죠? 물량이 안 터져. 그죠? 그 얘가 부담돼서 일진전기 샀다 그랬죠. 그죠? 일진전기. 내일 약세 보이면 그죠? 단기 매수 요 정도 라인 정도 들어오면 단기 한번 매수 들어가 볼 만한 자리죠. 여기는 좀 주식을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야. 여기서 1단 상승.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2단 상승. 여기서 눌림 주고 마지막 3단
그 이후에 더 갈 거냐 아니냐는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내일은 한 번 더 밀리면 매수 쪽이지. 그죠? 얘 그러면서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일진전기가 이렇게 세게 올라오고서 부담되면 지난주에 어떤 종목 하시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억나세요? 재룡전기. 그래서 짝짝이었잖아 지난주에. 그죠? 먼저 출발한 게 재룡전기였다. 실적도 좋고 PER로 보면 아직도 싸고. 1차 상승했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HD 현대일렉이 부담스럽고 일진전기가 단기 상승이 부담스러우면 섹터 내 순환으로 재룡전기를 공략하거나 효성중공업을 공략하면 된다는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상승한 부분을 고스란히 2차 상승으로 끌고 왔잖아. 안 죽잖아요. 응?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좀 있겠지. 당연히. 그죠? 여기서는 거두면서 조정을 보인 거고 여기서는 이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쫓아가면 안 되고. 그죠? 일진전기가 먼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지. 효성중공업 마찬가지. 이게 주도 섹터 쪽이라고. 그죠? 여기서 1차 상승 딱 했고 그리고 눌림 딱 주고 그죠? 눌림 주고 나서 2차 상승으로 딱 들어갔고 저는 LX 일렉트릭은 안 한달이잖아. 그죠? 얘는. 안 한달에도 많이 올라왔어 얘도. 그죠? 여튼 이쪽 라인에서 이게 주도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심사숙고하면서 들어가야 돼. 초보 투자가는 따라 들어가서 어디에서 매도할지 이거 찾기가 쉽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라인 부분이 뭐였어요? 방산. 1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그런데 어제는 인적 분할이라는 뉴스로 너무 급등을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응적 분할. 여기서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제가 이야기한 거죠. 그제? 14만 5천 원 때부터.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도 된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부분에 들어왔을 때도 여기 추세. 이게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추세. 이렇게 가는 거. 응?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위쪽으로 갈 때는 여기 위쪽으로 갈 때는 공략을 파는 게 아니지. 오히려 이런 쪽으로 내려와서 횡보하거나 할 때 하는 쪽인데 내가 이쪽에 부담이면 이거 하지 않는다. 그죠? 얘가 쉴 때는 현대 로템이 들어오고 그죠? 2등은 LIG 넥슨이지만 2등이 다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죠? 그래서 현대 로템이 따라 들어온 거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 에어로도 현대 로템이도 LIG 넥슨도 단기로 들어가서는 쉽지가 않아.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좀 눈 돌려볼 만하지. 하나 시스템 쪽으로. 이해되세요? 쟤네들보다는 실적이 약해. 하나 시스템은. 응? 그러나 성장성에 대한 UAM이라든지 그죠? 우주 관련해서는 하여간 아주 좋은 사업은 많이 하고 있어. 실적이 못 따라와 주는 거지. 그죠? 저는 항공우주는 안 봐요. 그죠? 저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1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늘 변동성을 보이면서 해서 한 번 정도는 더 내려올 소지가 있죠. 그죠? 이게 3대 축이야. 아까 2개 축이고 그 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이쪽이 3대 축이지. 이 반도체 쪽 라인에선.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가 부담스러운 국면,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 그걸 삼성전자가 갖고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 응? 여기 저점.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추세 움직이다며. 그죠?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구역에 있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지. 제가 그려드린 차트는 100%다 맞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일정상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구나. 실적 발표 금요일 날 하기 전에 확 끌고 올라가면 때리는 거고. 실적 발표 앞두고 미리 조정을 보이면 참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HBM 여기에서 이게 올라온 거는 뭡니까? 삼성전자 실적 가능성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지? 여기서부터 세게 올라온 거는 엔비디아 테스트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HBM3가.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야기. 그러면 난 뭐 먹고 사나? 그죠? 자, 이제 아까 여기 여러분들 이거 원고 작성하려면 엄청나게 리포트도 많이 받겠죠? 뉴스도 많이 받고, 그죠? 그런데 이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 일일이 쓰고 일일이 여기다 쓰고 하면 지금 제가 20대 젊은이도 아닌데, 그죠? 이 파워포인트에 이거 여기에다 글 쓰고 뭐 이러려면 몇 시간씩 걸려요, 솔직히. 이 파워포인트 작성하는 데만. 말로 하면 쉬운데.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시면. 응? 아까 우리 어느 분이 내용 좋다고 그러는데도 정말 안 보더라고. 응? 응. 어디 뭐 대박 터졌어요. 뭐 하면서 그런 타이틀을 뭐 그런 거 하면 뭡니까? 많이 보시는데 응? 이런 내용 이야기하면 잘 안 보시더라고. 얘는 생각난 것도 있다. 그죠? 유리기판 관련주 해서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거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누구야 필옵틱스. 그죠? 음. 이게 유리기판 관련주. 사실은 SKC하고 필옵틱스 이런 쪽인데 필옵틱스가 가장 섹시하게 움직였죠. 그죠? 음. 근데 유튜브는 사실 이거 녹화한 걸 올려놓는 경우가 많고 가끔 가다가 제가 회원 방송한 거 녹화해서 올리고 너무 안 올리니까 예전에는 제가 주말에 그죠? 그 종목 진단 시황 방송도 하고 종목 진단도 하고 했는데 저는 열심히 종목 진단하고 시황 방송 해주고 뭐 그랬는데도 뭐 맨날 뭐 보시는 분이 100명, 200명 그러니까 할 맛이 안 나잖아. 그죠? 그래서 안 한. 예전에는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막 3시간, 4시간씩 종목 진단도 다 해드렸었어요. 그 전에 보면. 자,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지나가고, 할 얘기 이제 본론 들어가야 돼. 지금 이거 삼천포 빠져가지고 지금 그죠?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죠? 이런 대강의 이야기는 그죠? 안 했던 것 중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내용 중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부분 내서 그죠? 외국인들이
못 빠져나갔어요. 수급적으로. 응?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저 PBR 쪽도 만약에 그 반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2주 전부터 총선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뭐예요? 이쪽 저 PBR 밸류업 쪽 라인 부분이 안 좋아졌다. 그죠? 그럼 반대도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예요? 저 PBR 관련주들을 저점 매수할 만한 부분에 위치해 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응? 그 기준은 뭐예요? 지난 그죠? 야당이 180석이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저는 180석 이하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하라는 쪽이라면 저 PBR 쪽 관련을 한번 저점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인 거고 이건 180석이 아니라 200석도 야당이 넘게 갖고 가는 쪽이다라고 그러면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그런 쪽이에요. 주식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금투세와 연관된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쪽 나라들도 금융 쪽으로는 우리보다 선진 쪽이잖아. 그죠? 그런데도 금투세를 걔네들은 시행을 안 해. 응? 우리가 금융 선진 기법이라고 막 이러는 거에 뭐 여러분들 파생 상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물 옵션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가지고 그죠? 주식시장을 난장판 만들고 뭐 머리 아프게 만들어놨잖아요. 단순히 그 기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 따지고 매수매도하는 게 편한데 뭐 이건 이쪽 ETF하고 연결돼 있고 주식 선물하고 연결돼 있고 파생 옵션하고도 막 연결돼 있고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옵션 만기 두드려 패고 두드려 사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그게 왜 그런 걸 만들겠어요? 개인 투자가 따라오지 말라고. 응? 어리숙한 개인 투자가를 잡아먹는 게 선진 기법이야. 금융 선진 기법. 응? 말로는 금융 선진 기법이면서 개인 투자가 저도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나갔고. 응? 그러면서 수수료 따먹고. 그게 뭐예요? 증권사들이지. 응?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이거 참 이야기하기 힘들어. 뭘 이야기를 하면 막 정치적인 걸로 또 빗대어질까봐. 응? 그런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셔. 아셨죠? 자, 여튼,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주제는 아까 이야기 못한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조정이 나올 만하다. 지금 나왔잖아. 그죠? 아이씨, 좀 어떻게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걸 더 크게 해야지 글씨가 보이지.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죠? 우리가 왜 주식은 과거의 흐름들을 보냐면 그 사안사안마다 제가 그 주식시장이 2134포인트 그죠? 급락할 때 그죠? 작년 10월인가? 9월 31일인가? 그때 제가 뭐예요? 주식시장에 뭐예요? 절대 매수라고 해서 이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변곡점이 SBB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 터졌을 때도 이거는 금융위기로 가는 거 아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내가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조정으로 바라보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지. 그죠? 반대로 지금의 조정이 그죠?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밀릴 때 사야지.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 4분기는 그죠? 2, 4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애매한 구간인 거예요. 애매한 구간. 애매한 구간이라는 건 뭐예요? 실적 변동성이 강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움직임이 미국 시장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4월 5일 금요일부터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고 그죠? 예비 실적이지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간다고. 그런데
섹터가 암만 우수해도, 그죠? 섹터가 우수해도 그 섹터 내에서 또 같이 경쟁에 붙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오너,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개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 지수가 레벨업 다운된 상태에서는 개별 기업의 실적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AI 기반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거, 그죠? AI가 뭐 성장할 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 삼척동자 하다못해 주식에 관심 없는 우리 와이프도 AI를 자세히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AI가 보편화되고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거 다시 되돌아가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러면 AI 타이틀만 걸면 계속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주식이? 응?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한 게 1,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적당히 올라온 건지, 올라온 거를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 성장을 한 건지, 그걸 검증하는 단계가 이제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섹터별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반도체가 좋다고 또 거기다 삼성전자가 막 몰아치고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아까 이야기 못했었던 것 중에 엔비디아는 경기와 무관한 주식입니다. 경기와 무관한 주식이라는 건 엔비디아는 산업의 성장, AI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하고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어디 갔어? 응? 반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D램, 낸드 거기다 HBM까지 앞으로 한다는 거고 거기에 핸드폰, 가전, 이전 경기 관련 부분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강세여서 강세를 치고 가는 상황에서는 다른 여타 섹터들이 힘을 잃어요. 종목의 확산이 일어나질 않아요.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은 삼성전자가 매일 5%씩 올라갔으면 좋겠죠. 아까 이야기한 증권사가 이야기한 3,100포인트 가려면 매일 삼성전자가 5%씩 올라서 한 20% 정도만 딱 올라주면 3,100 금방 가지 뭐. 다른 거 죽어도. 다른 섹터 다 죽어도. 그죠? 시가총액 450조짜리가 올라가는데 뭐. 저 자질구레하게 시가총액 2, 3천억짜리 저 하한가마저도 되지. 개인 투자가가 좋은 장은 그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소부장,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는 시장 또는 다른 여타 섹터가 올라가는 시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지수,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 지수만 끌고 올라가면 절대 다른 종목 섹터로 확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재있고 재미없는 시장이 삼성전자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외인들의 매매 포인트를 보니까 그죠? 2월 달까지는 2월에 이 7조 8천억을 매수할 때는 저 PBR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 이쪽을 매수를 했는데 3월 들어서 매수를 2조 7천억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90%야. 그것도 삼성전자가.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로 매수가 집중됐다는 거예요. 시장 3월 시장의 판에서는. 물론 또 개별 주식 몇몇 개 아까 이야기한 송배전망이니 뭐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니 이런 우주방산 이런 쪽도 들어갔지. 그런데 전체 섹터의 규모로 봐서는 삼성전자에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려놓으면서 어제 오늘 뭐에 다른 여타 섹터들이 어제는 바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닥 몰락. 오늘은 뭐에 2차전지를 비롯해서 코스피 대형주들까지 몰락.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삼성전자는 1%밖에 안 빠지고 어제 오르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지수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큰 위험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다시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쪽은 쉽지 않지. 왜냐? 외국인 지분율이, 그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계속 끝없이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이 지금 33%.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이 33.4%. 물론 39%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27%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외국인 비중이. 코로나 때 개인들이 물밀듯이 자금 들어올 때는 27%, 28%까지는 내려갔잖아. 계속 팔아가지고. 근데 지금 평균치 비슷하게 왔어. 그러면 이 지수 상황에서도 계속 위로 쏘면서 매수 들어올까요? 저는 매수 들어와도 그렇게 들어오진 않을 거라고 봐. 이제 급하게 매수 들어왔었던, 특히 하이닉스가 뭐에 HBM,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그 모멘텀으로 올라온 걸 봤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 HBM3를 엔비디아에 테스트 중이다 그래서 일단 뭐에 사자.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응? 그죠? 그래서 들어온 거라고. 그런 흐름이면 뭡니까? 쉽게 안 죽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흐름 부분이 시장의 주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런 외국인은 그걸 기관놈들은 그거 추종해서 매수하는 쪽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그죠? 지금 여기서 그거 한 보이잖아요.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해야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수출의 감소를 세게 하는 쪽이 실적이 좋겠어요? 산업 섹터가? 여기 다 보이잖아, 수출에. 응? 어느 섹터의 그 섹터 내에서도 또, 그죠? 뭐 안 좋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은 쪽도 있을 수가 있겠지. 개별 종목에서. 그런데 그거는 뭐해? 확률이 적은 쪽 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을 봐야죠. 내가 산 주식이 내 실적이 향후에 좋을 거냐 아니면 지금 감소하는 폭 라인이 뭘 저점을 만들 만한 흐름까지 왔다고 보느냐 추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감소의 추이, 턴어라운드의 추이, 시점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게 2, 4분기의 위기, 기회냐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삼성전자가 그죠? 저도 선거 여론조사라고도 오네. 저 처음 전화 받아보는데. 자, 여튼 그런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산 종목이 실적 발표, 실적 흐름과 어떤 흐름을 갖느냐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저 도표를 보면, 그죠? 추이를 잘 살펴보면, 이제 저점이 나오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섹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쪽이 어딘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추이를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아시아를 찾는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인데, 그죠? 일본에서 한국 쪽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이동하는 흐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실적 모멘텀, 이 섹터에서의 수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제가 섹터 아까 성별 전망이나 또 우주방산 쪽에서는 어느 쪽이 낫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 호조 쪽 라인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 쪽도 화장품 쪽 근데 그 화장품은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드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큰 종목들은 LG 생활건강이니 아모레 퍼시픽이니 이런 큰 쪽 라인은
저는 뭐 관심도 없고, 그죠? 음, ODM 쪽 라인에서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쪽, 그죠? 그런 종목 중에서 저는 이미 들어가 있어, 우리 회원님들은. 응? 지난주부터. 여튼, 그러니까 이런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다 실적, 개별 기업의 실적 흐름 부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해 상충 관련,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그러고 우리 회원님들 내일 팔자 그럴 수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겼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매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회원님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일 때 오픈을 해. 그래서 제가 항상 15% 이상 올라가면 그때 오픈을 하지. 그죠?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일정 정도 이익 실현하기도 하고 다른 종목을 바꾸기도 하고 개별적 단기 매매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특히 시가총액이 뭐 7, 8억 7조 7천억에서 1조짜리 이게 뭐에 시가총액 저는 뭐 2, 3천억짜리 이하는 안 한다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개인 회원들끼리 치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응? 어, 적어도 1조 이상 종목 부분에서 찾으려고 많이 하고 그런 와중에 뭐에 낮으면 한 7천억, 5천억 뭐 요 정도까지도 하긴 하는데 벌써 이미 화장품은 지난주에 들어가 있어요. 치은스러움님 어떤 종목인지 그 두 종목은 아니야. 아시죠? 여튼 자 이제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까 쭉 이게 이제 이것만 들으시면 안 되고 도지크 타임 전반 거기에 설명했던 거는 제가 뛰어넘었으니까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의 조정 가능성, 조정 흐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조정이 강한 조정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의 조정 이틀 이 조정 라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섹터상 차별화는 또 진행이다. 그죠?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죠? 실적이 저점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아니면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냐 이걸로 가는 거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반등하고 하는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매번 제가 한두 달 넘게 그죠? 이 자리에서 매번 설명했던 종목들은 시장보다 월등하게 좋잖아. 그죠? 송배전망 정말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화장품 쪽하고, 내수, 음식료 쪽, 여기서 한두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송배전망이나 삼성전자나 방산이나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 3차가 아직 남았다. 그죠? 음. 아직 3차가 남았는데 3차 상승일 땐 초보 투자가는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 타이밍에서는 자세히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개인 투자가는 1차 상승 보고 2차 상승을 먹으러 들어가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3차 상승, 4차 상승을 먹으러 들어가다가 그죠? 뜻하지 않게 물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게 개인 초보 투자가들의 흐름이고 끝까지 먹을 사람은 아직도 저는 송배전망 더 해도 된다라는 쪽이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어요? 도움되셨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어이, 뭐야 이거. 음. 끄는데도 이거 한참 걸려. 어떻게 끄는 거야?